풀로차림 밥상이라는 주제 아래 풀꽃초밥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전암마을 부엌 밥풀꽃의 소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풀들이 정말 많은데 네. 이걸로 오늘 풀꽃초밥 만들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보여주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앞쪽으로 나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암마을 은평에 밥풀꽃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풀학교라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가끔 저희 풀학교에서 사용하는 풀들이 밥상에 오르곤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신선한 풀들을 저희 집 뒷산에서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약간 풀을 기르거든요. 그래서 제 베란다에는 여러 종류의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 풀들은 정말로 말씀드리면 소위 잡풀, 네, 잡초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지만 먹었을 땐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이 풀들을 기르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전에는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는 대부분 풀들을 사용했었죠. 오늘 만드는 사실 초밥은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보신 주먹밥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문제가 하나 늘 있으시잖아요. 이 풀을 먹고 혹시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까봐 몇 가지 풀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풀을 드시면 죽는 게 아니라 되려 건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초밥을 같이 만들 때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저는 오늘 꽃을 중심으로 꽃을 위에 얹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1년 내내 조금 이런 초밥이라든지 주먹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신다고 하면 아주 주변에도 굉장히 다양한 풀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대표적으로 먹어보면 좋겠다 하는 풀이 있는데 요거는 소리쟁이라고 하는 풀이에요. 사실 은평 전암마을 하면 유명한 게 소리쟁이 샴푸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역에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그리고 너무 화학 제품을 많이 쓰지 말자고 하면서 풀을 뜯어가지고 여러 가지 샴푸 같은 걸 만드는데 세상에 얘는 먹기도 합니다. 먹으면 여러분 염증이나 이런 것들 치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밭에 들밥을 내갈 때 밥을 이 소리쟁이로 싸서 나가면 밥이 쉬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로 얘는 항균작용이 굉장히 탁월한데 실제로 드셨을 때도 몸에 있는 염증들을 많이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굉장히 많이 탔다. 그래서 좀 화상처럼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 소리쟁이를 지져가지고 얼굴에다 척 하고 붙여주시면 금방 화이트닝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샐러드를 드시면 약간 신맛이 나면서 비타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연에서 사실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면 되는지 아는데 정말 많은 동물들이 이것을 치유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처럼 기후위기 때 너무 여름에 덥다든지 화상을 입은 동물들이 이 소리쟁이한테 가가지고 치유를 받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소리쟁이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흔한데 어떻게 이것을 먹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냉이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냉이는 뿌리를 먹고 잎도 먹는데 가장 지금은 꽃에 영양분이 다 가 있어요. 냉이꽃은 하얀색이고 여러분 오늘 산책하실 때 보시면 냉이꽃이 이곳저곳 도시 근교에도 엄청나게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냉이꽃은 간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냉이꽃을 많이 드시면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인다고 이전에는 냉이꽃을 많이 드셨어요. 특히 간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노란색 꽃도 갖고 왔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십자가의 식물들인데 드시면 겨자 맛이 나요. 이 친구는 꽃다지라는 꽃이고 이건 냉이꽃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냉이꽃, 꽃다지는 노란색 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드셔보셨을 때 맛은 굉장히 비슷한데 겨자과의 식물들이라서 드시면 겨자 대용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와사비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이 겨자과의 식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져가지고 겨자 대용으로 쓰시면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겨자는 사실 좀 기르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수경재배로 많이 나오는데 좀 생태적이지 않게 재배되는 방식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손쉽게 이렇게 냉이꽃이나 꽃다지꽃을 따가지고 사용하셔도 충분히 겨자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최근에 그냥 길만 다녀도 볼 수 있는 게 요 풀이에요.
요것은 아마 여러분이 너무 많이 봤고 서울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풀일 수도 있습니다. 이 풀은 개망초라고 하는 풀인데 지금은 잎이 야들야들하고 좋아요. 나중에는 계란꽃이 이제 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란꽃이 피기 전에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별하는 방법은 마치 주걱처럼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얘는 주걱 개망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들야들할 때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나물로 무쳐주셔도 충분하게 맛있어요. 저는 오늘 미리 담가놓은 장아찌를 가져왔는데 이 장아찌 국물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초밥이 조금 더 짠맛을 좀 가미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장아찌 국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간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왜 개망초 장아찌를 굉장히 좋아하냐면 개망초는 옆에 개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개가 먹어요. 개가 왜 못 가? 개가 왜 이 풀을 뜯어 먹을까? 사실은 이 개는 소화가 안 되면 개망초를 뜯어 먹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먹었을 때도 소화를 굉장히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망초 장아찌를 지금 이 시기에 담가놨다가 드시게 되면은 나중에 소화가 안 될 때 두고두고 드실 수 있어요. 장아찌라는 거는 한번 담그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실 때마다 반찬으로 드시면 여러분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남은 간장들을 항상 모아놨다가 밥을 비벼 먹는다든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 저는 소화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렇게 개망초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장아찌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들레죠. 민들레가 꽃이 피면은 잎이 조금 새가지고 그렇게 맛이 없다 생각하시는데 이 꽃에 영양분이 그때는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꽃에 그 뒤에 이렇게 봉오리를 보시면 이 봉오리는 좀 쓰고 맛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꽃잎만 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꽃잎을 따로 따서 말려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실 때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밥 위에 뿌려 먹는다든지 김치 위에 뿌려 먹는다든지 이러면 좋거든요. 민들레는 아시다시피 간에 굉장히 좋고요. 특히 혈관 질환에 되게 좋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민들레 꽃을 우리가 먹는 어떤 반찬이라든지 그 위에다가 살짝만 뿌려서 주셔도 여러분이 조금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풀들 중에서 지금 또 한참인 풀들이 뭐가 있냐면 요 풀이에요. 요 풀은 보시면 이건 유채인가 그럴 텐데 이 친구도 유채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즘에 흔하게 많이 보이는 개갓이에요. 갓인데 우리는 갓을 갓김치를 해 먹거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이렇게 피어 있는 꽃들 중에 개갓이라고 갓이 있어요. 요것도 겨자과의 식물이라서 같이 사용하시면 겨자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요 대와 요 꽃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아름다운 꽃들, 제비꽃이 있죠. 보라색이 너무 이쁘잖아요. 아까 이걸 닦을 때도 보라색 물이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로 드셔도 아주 좋거든요. 이 제비꽃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몸에 있는 그 헌혈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빼준다고 해요. 이 친구가 얼굴이 제비 모양처럼 생겨서 제비꽃인데 예전에는 이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해외에서 왔다 막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랑캐꽃이라고도 했거든요. 오늘 초밥 위에 이렇게 얹어서 장식을 할 건데 이 아이비들, 제비꽃류들은 다 먹는 식용꽃입니다. 그래서 꽃까지 다 사용하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펜지 종류죠. 여러분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요걸 적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펜지들은 원래 다 식용꽃이고 먹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조경으로 쓰니까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저는 베란다에서 요거를 조금 몇 개를 길러서 1년 내내 이 꽃을 따먹고 있는데 굉장히 달달하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밥에 얹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것은 사계 페랭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1년 내내 드실 수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요 페랭이가 1년 내내 피어 있고 요 꽃잎을 샐러드라든지 식용으로 드셔도 됩니다. 이 사계 페랭이도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식용으로 드시기에 적합하고요. 특히 다년생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 번 심으면 매년 새로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쌈을 그냥 초밥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초록색으로 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곰치를 살짝 데쳐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취나물로 장아찌를 해뒀던 건데 이렇게 싸서 여러 종류의 초밥 종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재료를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걸 다 찾으실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종류나 한두 가지 정도를 선택하셔가지고 이걸로 한번 내가 오늘은 풀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혹은 풀꽃초밥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초밥을 할 때는 그냥 초밥 간만 해서 그 초간만 딱 하는데 약간 풀이기 때문에 약간 한국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된장 소스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은 기름을 처음에 쓰지 않고요. 잣이나 호두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살짝 불을 이렇게 가열을 해주시면 여기에는 기름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가열할수록 더 맛이 좋거든요. 그냥 잣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안 하고 그냥 쓰면은 이 견과류들은 약간 풋내 같은 거, 약간 그런 좀 안 좋은 향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살짝 가열을 하면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가열을 해가지고 기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된장 소스이기 때문에 된장을 넣고 볶아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실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소스가 밥 한 덩어리에 아주 약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볶아주시다가 저는 호두도 좋고 잣도 좋고 견과류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견과류나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씹히는 질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절구에 갈아도 되고요. 저는 씹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통으로 넣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그냥 통으로 넣어봤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해바라기 씨도 있고 호두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이렇게 같이 넣어서 견과류를 볶고 있는데 벌써 기름이 살짝 돌아요. 그러면 따로 기름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 없이 이렇게 하시다가 된장을 이제 넣어주시고요. 같이 된장을 살짝 볶는다. 이런 느낌으로 볶아주십니다. 된장은 저희 집에서 된장을 담는데 그냥 된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불이 끄셔도 돼요. 살짝. 나중에 섞어가지고 다시 하셔도 됩니다. 그 된장을 저희 집은 덧장을 담거든요. 그래서 매년 덧장을 담는데 요거는 한 30년 된 장이에요. 그래서 요 장 자체를 드셔도 유산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자체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표고를 살짝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저는 비건 요리를 좋아해서 고기 대용으로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는데 사실 요 된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 놓으셨다가 냉장고에 두시고 그냥 아무 때나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밥을 비벼 드신다든지 여러분 집에서 정말 먹을 게 없다. 이럴 때 볶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늘 살짝, 그다음에 고춧가루 살짝. 네.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소스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단맛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매실 에키스를 살짝 넣어주시면 좋아요. 매실이나 산야초 효소 뭐 이런 거 넣으시면 되는데 집에 있으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이미 뭐 발효가 됐거나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오래 볶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들기름 살짝,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볶아주시고요. 기름은 항상 산화될 수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그냥 부어준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맨 마지막에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조금 여러분이 조금 특이한 소스를 내고 싶다 그러면 레몬즙을 살짝 넣으셔도 돼요. 맨 마지막에 아주 살짝만. 그러면 독특한 소스가 되고 요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다가 이 소스로 뭐든지 다 비벼 먹어요.
풀을 왕창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거 한 숟갈 넣고 그냥 막 비벼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 소스만 있으면 만능 소스가 되기 때문에 모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소스가 완성이 됐고요. 요 소스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겨자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겨자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 많이 고민하실 텐데 겨자는 사실 그냥 꽃만 뜯어도 이 겨자 맛이 나기 때문에 이 겨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학과의 꽃들은 다 겨자 맛이 납니다. 무꽃, 배추꽃 이런 친구들도 다 겨자 맛이 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다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다져가지고 절구에다 살짝 빠서 요 소스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스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각 꽃의 그 기둥인데요. 기둥이 조금 딱딱하니까 요거는 가지고 그리고 겨자 소스 맛이 나는 풀들을 같이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겨자 소스 맛이 난다. 각 꽃의 그런 꽃도 그런 생각이 난다고 했고, 냉이꽃, 그 다음에 달맞이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 겨자과의 맛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학과들은 다 같이 사용하셔서 같이 좀 다져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갓꽃, 개갓꽃도 다지겠습니다. 이미 꽃만 이렇게 넣는데도 뭐 노랗고 이쁘죠? 자, 요거를 이제는 조금 소스에 들어갈 거니까 씹히는 질감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집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저 소스에다가 그냥 버무리는데 오늘은 약간 겨자 소스 느낌이 나게 한번 조금 다져볼게요. 네. 이걸 다져서 이렇게 다질 때 약간 수분이 없다 이런 느낌이 나시면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 기름을 살짝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더 많이 이런 친구들은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넣으면 그런 데서 이렇게 기름기가 더 나오면서 그런 느낌이 더 나거든요. 더 잘 갈리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사실 비타민 자체가 이렇게 기름을 만났을 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채소, 생채소를 사용하실 때 기름을 살짝 사용하시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꼭 사용하시거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이 아니면 막 꽝꽝 할 텐데 지금 되게 굉장히 격식을 차리면서 하느라고. 네. 네. 네, 머스타드 소스가 이렇게 우리 십자화과의 풀만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다지기만 하셔서 사용하셔도 뭐 충분히 겨자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소스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밥을 만들 건데 밥에는 우리가 초밥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단촛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단촛물을 만들어 볼게요. 단촛물은 여러분들이 이 비율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또 식성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양은 조절하셔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밥을 비비실 때 어떤 분은 막 신맛이 너무 싫거나 뭐 단맛이 싫거나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은 여러분이 그 원하시는 그런 정도로 딱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식초를 넣을게요. 식초는 5. 예, 전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설탕이 3. 요거는
설탕이 좀 안 녹을 수도 있어서 식초를 조금 상온에 빼놓으셨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냉장고에 시원할 때 있는 것들은 이게 안 녹아요. 설탕이랑 소금이.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다 안 녹았다고 해도 또 밥에 들어가면은 확 녹거든요. 그래서 밥을 약간 꼬슬꼬슬하게 지으셔가지고 할 때 좀 따뜻한 밥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밥을 꼬들꼬들하게 지을 때는 밥을 좀 물을 좀 적게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의 물을 잡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약간 적다 생각할 정도로 밥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밥이 뜨거울 때 이 단촛물을 넣고 비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이게 단촛물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약간 더 그 뭔가 상큼함을 가미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식초를 살짝 식초를 조금 넣고요. 레몬을 조금 더 넣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맛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뒤에 그 상큼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초는 조금 넣고 레몬을 조금 더 넣어서 이 단촛물을 만듭니다. 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녹도록 소금하고 설탕이 다 녹았는지 확인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는 다 했어요. 요거와 밥만 비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들꼬들한 밥에다가 요것을 넣고 이제 비벼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밥은 생각보다 이렇게 김밥이라든지 초밥을 하면 굉장히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밥은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초밥밥으로는 저는 고춧가리나 뭐 이런 쌀들 종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쌀들이 찰기도 있으면서도 초밥을 하기에 뭉쳐지기도 잘 뭉쳐지고 해서 좋더라고요. 아우, 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간으로 못 봐서 좀 걱정인데. 네. 여기에 여러분이 간이 조금 너무 시거나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장아찌 국물을 살짝만 넣어주셔도 좋아요. 저는 초밥 자체가 약간 신맛이 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장아찌 국물이 살짝 들어가기 더 좋거든요. 그래서 장아찌 국물을 살짝 넣어주면 간장의 깊은 맛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아찌 국물을 살짝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색깔을 조금 가미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민들레를 잘랐잖아요. 그 밑에 아래쪽에 대가리는 자르고 위에 꽃잎만 남겼는데 요것을 살짝 넣어서 색깔을 가미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요 꽃을 넣고 같이 비비면 노란색 꽃잎밥이 되고 요거 자체가 네, 간에 겁나게 좋은 그런 밥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살살 비벼주시고 네. 뭔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쁜가요? 네. 자, 이제 밥이 다 됐고 이제는 요거를 예쁘게만 싸기만 하시면 됩니다. 싸서 꽃을 얹으면 되는 거죠. 이제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여기 와사비가 준비되어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된장 소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먹으실 만큼 그 입이 크신 분들은 뭐 크게 하셔도 되고 조금 큰 게 이쁘긴 하지만 모양 자체를 한 숟가락 정도를 이렇게 손에 잡으시고 이것을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벌써 노란색 밥이 나와서 되게 이쁘죠? 네, 조금 꽉꽉 눌러주셔야지 밥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약간 크기가 있게 만들게요.
약간 밥을 소스하고 꽃하고 다 올라가야 되니까 밥을 조금 단단하게 약간 내려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길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우선은 우리 와사비 소스를 만든 게 있잖아요. 이 와사비 소스를 살짝만 올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아까 십자가들을 사용해서 만든 거였잖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된장 소스를 살짝 이렇게, 네, 된장 소스를 살짝 꼭 정말 많지 않다. 딱 조금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요 위에다 꽃을 얹을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봄꽃을 살짝 올려주시고 이거를 하겠습니다. 번째 하나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곰치나 짜가치에다 한번 같이 싸볼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데다 이렇게 요 봄에 나오는 나물류가 많거든요. 곰치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 것에 같이 싸셔도 됩니다. 예, 소스를 넣고 네. 아이고 난리네요. 여기에다 꽃을 얹을게요. 밥을 몇 개를 해놔야 되겠어요. 이게 복잡해가지고 밥부터 만들어 놓겠습니다. 밥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맞아. 오디오가 비면 안 돼서 떠들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밥을 한 3개 정도 더 말아가지고, 하나는, 저기, 유부에 넣고, 하나는 곰치, 하나는 참치에다 쌀게요. 그래서 3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아침에 살짝 밥 이렇게 식은 밥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소스만 넣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장갑이 엄청나게 뭔가 밥이 붙고 있어요. 손으로 하면 좀 덜 붙거든요. 네, 오늘은 방송이니까 네, 장갑을 새로 바꾸겠습니다. 아유, 안 된다. 자, 얘를 소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아놓은 밥을 우선은 곰치는 살짝 아주 살짝만 데쳤어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살짝 데쳤고 여기에다가 밥을 하나 싸보겠습니다. 그래서 곰치 네 이렇게 예쁘죠? 여기에다가 와사비 소스를 살짝 넣고 네 그리고 된장 소스를 살짝 또 넣고 네, 아이고 수저가 없어서 수저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수저를 넣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기다 꽃은 맨 마지막에 장식을 할게요. 그
그 다음에 요거는 취나물 장아찌인데요. 취나물 장아찌나 집에 있는 장아찌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나물에 밥을 쌌고요. 여기에 와사비 소스, 그리고 된장 소스. 사실 요 취나물 장아찌를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짜긴 한데 같이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집에 유부가 있으시다면 유부 같은 데다가 같이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부에다가도 얘도 소스, 얘도 소스. 이제 소스는 다 올라갔고 이 소스 위에다가 이제 꽃을 올릴 건데 그냥 넣을 때 약간 그 꽃맛이 약간 싱겁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기름을 살짝 둘러가지고 꽃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셔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꽃에다가 기름을 살짝 넣고 이쪽 특히 이제 아이비과의 식물들은 약간 좀 싱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금 간 살짝 하고요. 그리고 후추 살짝 해서 약간 꽃에 간이 배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이 소스 위에 살짝 올리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제 소스 위에 살짝 올리고 네. 그리고 여기도 다른 꽃들도 살짝 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와사비과의 식물들은 그렇게 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기름이 살짝 올라가면 조금 더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 후추 간을 살짝 할게요. 그리고 네, 이것도 살짝 버무려서 노란색. 이건 뭐라고요? 꽃다지입니다. 꽃다지는 특히 심장에 굉장히 좋고요.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올려서 같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갓꽃. 갓꽃도 같이. 갓꽃은 약간 더 매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매콤한 맛이 나는 고기에다가 약간만 하셔가지고 여기 곰치 위에 올릴게요. 곰치 위에 올리고 그리고 요 펜지 같은 것들은 이미 조금 단맛이 나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지어놓도록 할게요. 노란색이랑 같이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초밥을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꽃들이나 지금 시중에 있는 꽃들 뭐 밖에 나가시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꽃들 같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허브도 좀 좋아해서 향신료 같은 것들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허브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이 허브는 세이지라고 하는 허브인데 이런 세이지 같은 거 이런 것도 포인트로 주셔도 되고요. 소스나 뭐 이런 데다 같이 올리셔도 됩니다. 세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밥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여러 개 만드신다고 하면 꽃 종류가 여러 가지일수록 그런 맛이나 이런 차이들이 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민들레하고 제비꽃이 많으니까 민들레하고 제비꽃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먹거리는 이렇게 완성이고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우선은 봄 되면은 식곤증이나 좀 나른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없앨 수 있고요. 이렇게 또 봄 기운 가득한 먹거리들을 가지고서 피크닉이나 이런 거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늘 일상적으로 이런 걸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드시면 먹거리 자체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서 먹거리를 드시는 것보다 풀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몸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오늘은 또 들풀 샐러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해서 도시락이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냥 흔하게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풀들 다 뜯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흔하게 갖고 계신 드레싱이나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그냥 드셔도 지금은 아무 해가 없습니다. 특히 봄에는 5가지 이상의 풀들을 섞어서 먹으면 설사 독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에서 서로 순화를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풀 같은 것들이나 채소를 드실 땐 항상 5가지 이상을 섞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오늘 밥상 자체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풀들을 같이 사용했는데 이 풀들 같이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락? 네네, 같이. 네. 오늘 나갈 도시락 밑에서 갖고 왔어요. 이거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쪽은? 네, 오늘 만든 여러 가지 밥들, 초밥들을 이렇게 좀 도시락에 들어가기 편하게 작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5가지 풀들을 다 섞어가지고 들풀 장아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간장에 장아찌를 만든 거고요. 요건 들풀 겉절이 김치예요. 지금 민들레랑 쑥이랑 이런 것들 좀 쓰다고 느끼실 텐데 이걸 겉절이처럼 하셔가지고 드시면 좋고 그 쓴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배 같은 것들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셔도 그럼 단맛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풀 샐러드인데요. 뭐 싱아라든지 신맛이 좀 나는 것들을 가미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겨자 맛이 나는 겨자 소스를 좀 넣으시면은 봄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겨자 맛이 나는 겨자 소스를 이런 겨자과, 십자가과의 꽃들을 사용해서 겨자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봄풀 도시락인데 너무 풀이 많은가요? 오늘 정말 풀이 가득한 밥상이에요. 네. 선생님 오늘 네. 채팅창의 질문 중에 네. 이런 들풀들을 좀 네.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생각보다 도시에서 들풀 찾는 게 어려운데 도시에 있는 도시농업 공간들은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거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농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풀이에요. 그래서 풀을 좀 뜯어가시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도시농업 공간에 가시거나 그런 공간에 가시면 풀들 웬만한 풀들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풀로 한 상을 차려보았는데 풀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차게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봄풀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봄이 되면은 풀들 보면서 많이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풀 보시면서 또 꽃 많이 뜯어 드시고 풀 많이 뜯어 드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수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